블록체인으로 미술품이나 부동산을 쪼개서 팔 수 있게 해주는 이른바 증권형 토큰 발행을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용했습니다. 증권형 토큰 무엇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봅니다. 이 기자, 우리가 이제 IPO처럼 코인을 상장하는 걸 이제 ICO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일반 기업이 직접 ICO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 발행사가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게 ICO인데 네. 이게 이제 국내 법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보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논쟁이 불이 붙었던 지난 2017년 이후부터인데요. 이 정부가 오늘 이를 일부 한해서 이제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. 네. 그 범위는 이제 증권형 토큰까지인데요. 그러니까 앞으로 증권형 토큰 공개, 그러니까 STO가 가능해진다는 건데 이 조각 투자 등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발행사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직접 증권형 토큰 발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는 정부가 앞서서 발표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 디지털 자산 인프라와 또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의 연장선인데요. 이 장외 유통 플랫폼 마련 등이 포함된 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확정해서 발표하고 또 관련 내용을 계속해서 보완, 개선할 예정입니다. 이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증권형 토큰을 증권사에서만이 아니라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. 지금 이번에 허용을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? 네. 용어가 다소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ICO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증권형 토큰 공개 이걸 STO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. 어떻게 다른 겁니까? 이 세 개가 좀 비슷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보면 몇 가지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. 네. 예를 들면 이제 실적이 있는 기업의 회사의 지분을 이 증권사의 주관을 거쳐서 이제 한국거래소 상장을 시키고 또 이 투자자들이 이를 거래할 수 있는 게 IPO,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 공개인데요. 이 단어처럼 이제 처음으로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를 한다는 게 IPO인데 ICO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상이 코인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. 네. 일단은 이제 지분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소유권을 사고 팔고 또 이제 탈중앙 금융인 블록체인을 이용한다는 것과 이 투자금이 가상자산이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. 이 이더리움이 대표적으로 ICO를 이용한 사례인데요. 또 현재에서 국내에서 이제 허용되고 있는 게 IEO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거래소를 통한 코인 상장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. 네. 여기서 이제 STO를 좀 봐야 되는데 STO는 이제 증권형 토큰을 다루는 것인데 IPO와 ICO의 중간 정도 개념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.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지만 이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고 또 지분과 소유권 모두가 거래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ICO는 그냥 코인 공개인 거고 IEO는 거래소가 하는 코인 공개인 거고 STO는 코인 중에서도 일단 뭐 실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실물 자산 같은 게 있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을 공개하는 거죠. 증권형 네. 토큰을. 그러면 증권형하고 비증권형은 또 왜 나누는 겁니까? 이게 사실 처음에는 규제 때문에 나누기 시작한 건데요. 이 가상자산이 사실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도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일단은 규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본시장법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증권형이냐 비증권형이냐 이제 구분을 짓고 이제 그게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. 이 증권형과 비증권형을 나누는 게 굉장히 뭐 다양한 게 있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지난해 4월에 이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내용이 중요한데요. 소유권이 아니라 이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그냥 코인 자체만 가져가는 소유권이 아니라 여기 연결된 어떤 실물 자산의 어떤 그 가치 상승 이런 거에 대한 수익까지도 나눠 갖는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 좀 더 규제를 깐깐하게 하겠다 이번에 그런 거죠. 네. 앞으로 이 시장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도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STO 같은 경우에는 뭐 발행사가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이 IPO처럼 증권사가 주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이 있고 또 유통이나 뭐 발행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게 충분한 수익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미 일부 뭐 KB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 등은 플랫폼 구축을 진행 중이고요. 근데 하지만 이제 가상자산 업계 입장에서 좀 울상인데요. 아무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 시장의 일부가 좀 뺏길 수가 있고 또 그 영역이 갈수록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건 발행기관을 제도권 증권사로만 한정 안 한 거가 어딥니까? 예. 정부가 이번에 이제 공식 인증을 했으니까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는 어쨌거나 좀 보탬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? 맞습니다. 뭐 최근에 너무 이슈가 많았죠. 뭐 파산이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규제가 좀 필요하거든요. 예. 그런 상황에서 일단 최근 뭐 가상자산 시장에서 뭐 미국 연준 긴축 기조 완화라든지 뭐 판매를 합법화한 뭐 러시아의 친크립토 정책, 뭐 FTX의 회수 자산 등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이 마운트 콕스의 해킹 배상 물량 등 변수가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나오는 STO
IPO 활성화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또 일부 그 연구소에서는 비트코인이 뭐 올해 최고 5,200만 원대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.